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. 일단 주방에 있던 며느리 A씨가요.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시어머니 B씨에게 다가가서 흉기로 시어머니를 한 차례 찔렀고요. 어머. 이 시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들은 남편과 딸이 달려나와서 흉기를 뺏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. 결국 이 시어머니는요.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. 어머, 며느리가 왜 그랬대요? 이 빨래 개는 시어머니를 갑자기 며느리가 왜 그렇게 했대요? 너무 무서운데. 아니, 그러니까 혹시나 며느리가 뭐 네. 조현병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? 네, 그런 건 아니고요. 사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많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. 이 상황이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네. 너 같은 것을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욕설을 했고 여기에 화가 난 며느리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. 화가 날 법은 한데 그 방법이 좀 틀렸죠. 네. 뭐 다른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요? 이 며느리는 현재 50대입니다. 결혼 네. 17년 차인데 원래부터 좀 고부 갈등이 좀 많았다고 해요. 그런데 2017년부터 시어머니와 이 둘이 같이 살게 된 겁니다. 근데 이때부터요,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 살림을 잘 못한다면서 구박도 하고 때때로 욕설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. 이게 하루 이틀 포곤한 게 아니라 그냥 17년 정도 오랫동안 그게 쌓여 있었네요. 그렇죠. 감정이 쌓이다가 네. 폭발을 하게 된 건데, 그런데 흉기로 찌르기 이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있었다면서요? 네, 이 사건이 나오기 3시간 전에 네. 이 며느리에게요, 왜 손녀밥을 차려주지 않냐면서 시어머니가 또 구박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이때 이제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서 이 소리에 또 놀라서 남편과 딸이 나와서 말리는 사건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. 아니 밥을 안 챙겨주느냐 그 말에 시어머니의 목을 졸랐다는 건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일어난 현상은 아니었었던 거고 그렇죠. 네네. 그동안 얼마나 뭐가 많이 쌓여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 우리 네. 예전에 그 성냥 쌓을 때도 보면 이렇게 쌓다가 하나가. 요거 하나가 딱 올라감으로 해서 이게 와르르 무너질 그렇죠.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동안의 사연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며느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? 이게 이제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사실 살인 미수죄가 되거든요. 살인 미수죄는 굉장히 엄한 범죄인데 하지만 법원에서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또 초범인 점을 감안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네. 17년간 폭언을 한 시어머니 그리고 그 살인 미수까지 간 며느리. 네.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뭐 사실 시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긴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기까지 든 거는 이 며느리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는 무엇보다 가족들의 역할이 좀 가장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. 계속 그렇죠.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중간에서 좀 역할을 잘해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러니까 누가 뭐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는 건 좀 그런데 네.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상해를 입힌 건 이거 잘못한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동안 또 뭐 구박 당해왔던 거, 욕설 받아온 거 좀 서러웠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그걸 원인 제공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며느리가 고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원칙적으로 네.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이라고 하죠. 고소가 제한됩니다.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항상 원칙에는 예외가 있죠. 네. 가정폭력범죄는 예외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폭언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서 모욕죄가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. 공공연하게 이제 모욕을 한 것 같진 않아요. 둘이 있을 때 약간 잔소리나 구박,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고소나 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